1년 매출 380조 원, 7개 품목 대개시장 점유율 1위, 최고 최대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거대한 그 이름 삼성그룹. 삼성그룹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그들은 하반기 공채 3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좌업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삼성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좌업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정말 밖에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는 비고 어제서부터 저희가 이제 그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을 방송을 시작했죠. 8주간의 프로젝트인데 우리 PD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고. 네. 또 시청률이 너무 자체 잘났다.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고. 이거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이 대기업 공채 특집에 대한 취준생들의 갈망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네. 싶고요. 또 취업 사교육비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취준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특집을 기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방학 동안 저희가 잡정보센터에서 하반기 공채를 위한 특집을 계속해서 8주니까 뭐 네. 엄청나죠. 한 2달 동안 이어가니까요. 취업 사교육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분의 쪽집게 특강을 듣고요. 엄청났죠. 앞으로 계속 예. 본방사수하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다고 예.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쏙쏙 이렇게 취준생들의 걱정을 한 방에 날려주시는 분이시죠? 네. 취업 정보계 어떻게 보면 되게 어제 처음 봤지만 네. 어떤 김구라 같은 느낌, 막그 할 소리만 하는 느낌. 네. 직원과 독서를 퍼붓지만 실력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고 만나고 난 후에는 여러분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 성공 취업의 신화죠. 위포트의 조미혁 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희 반응이 좋았나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때 주변 반응 어땠어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랑 어느 집이나 성함이 그럽니다, 같아요. 예, 예. 정말요? 네, 윤정 씨가 저희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심지어 성까지. 엄마 보고 있죠? 어쨌든 뭐 굉장히 이 방송의 반향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기업 공채 정보부터 검색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취준생들의 멘토, 커리어 앤 컬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그룹의 합격 비법 중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네. 2014년 삼성그룹 서류 전형이 부활한 이후 취준생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오해도 많고 부담도 많은 부분인데요. 오늘 삼성그룹 자기소개서 합격 비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업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드리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스펙업에서는 지금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창에 스펙업을 검색하시고 취업 스펙업에서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방송에 출연한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스펙업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추첨을 통해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 대기업 공채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 모두 걱정하지 마시고 스펙업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오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알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그룹 공채 합격 비법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기대를 진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 어제도 저희가 우리 조민혁 강사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했다시피 본인께서 이제 그 자소서 전문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종목인 자소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들을 저희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름하야 자소서 무엇이 중요한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 이거? 번만 할게요. 자소서 이름하야 무엇이 중요한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신해서 선배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그렇게 저는 안 시켰는데 되나 봐요. 예. 네. 잘했습니다. 선배가 예. 뭐 나는 저안 봤어요. 안 봐서요. 그래요?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인데요. 어쨌든 강사님께서 한번 해주시면서 시작하시죠. 예. 네. 제가요. 네, 잘하시던데요. 그 영화 보면 그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뭔가 말 많이 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그냥 해보시라고. 요 무엇이 어디 3번 카메라 봐야 되나? 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시작해 주시죠. 네. 마지막이 아니겠죠 오늘로써. 이 제목을 사실 정한 이유가 저희가 그냥 웃자고 한 게 아니라 네. 네. 구직자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경험을 나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하자면 이게 돌달인지 아니면 함정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자기 경험을 나열하는 경우는 사실 함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요새는 또 자기소개서의 그 경향 자체가 글자 수가 깁니다. 글자 수가. 네, 보통 1000자 이상이에요. 예. 삼성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1000자 이상이고 지금은 채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권 중에서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 3,500자입니다. 자소서 항목 하나가. 이제 그러다 신한은행은 뭐 5,000자였고요. 그래서 이 글자 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채워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 구직자들은 나열하는 어떤 무엇이 중요한지를 실제로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면은 아까 보신 어떤 이윤정 아나운서처럼 어떤 호감 있는 모습을 그렇군요. 제가- 어쨌든 제가 뭔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엑기스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저것 되도 않는 걸 다 넣는 거. 안 되죠. 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잠깐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네. 우리 그 조민혁 강사님께서 오늘 7가지 항목을 정리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이 중에 이제 함정인 것도 단단한 돌계단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함정일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5위는 합격 자소서입니다. 네. 왜 합격 자소서? 이거 돌계단 맞죠? 합격 자소서 네. 아니죠, 함정입니다. 네, 함정입니까? 합격 자소서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직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류 통과의 기준이라는 게 어제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윤정 아나운서 뭘 많이 본다 그랬죠, 제가? 저런 겁니다. 네, 저런 식으로 집중을 안 하면 안 하루밖에 된다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데. 몇 개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하루밖에 안 되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많이 보죠. 전문성. 전공. 전공에 대한 맞습니다. 전문성.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서류 전형 때 뭐 이공계는 전공도 보고 뭐 어학 점수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소서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이 지원자가 자소서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 저도 뭐 채용팀 근무한 지 벌써 퇴사한 지 한 5년 이상 지나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 지원자가 정말 자소서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데 우리 구직자분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자기 선배가 합격 자소서 때문에 했다. 이게 합격 자소서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베껴 쓰는 경우가 족보 같은. 아니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될 건 합격 자소서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알아야 된다. 그 점을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끔은 채용팀장님들이 워낙 그 기억력이 좋고 그러셔서 네. 좋은 거는 그 기억을 다 한다면서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베껴했다가는 얘 베꼈구나라고 바로 안다고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수만 명 이상이 합격 자소서를 좀 보고 준비하기 때문에 합자서는 참고만 하시고 절대 베끼지 말라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4위는 지원 직무 필요 역량인데 이거는 돌계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지원한 직무 역량은 이제 돌계단이고요. 어떻게 보면 합격 자소서 존재하지 않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사실은 저희가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지원한 직무에서 지원자가 과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채용팀에서.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경험 자체를 장황하게 쓰시기보다는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단어, 키워드 형태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받아 적으세요. 이거 지금 구직자분들이 받아 적으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적으라고 안 합니다.
학생들이 암기하는 걸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네. 중요해요. 네. NCS라는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무 역량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ncs.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직무 역량,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뭐 연구개발, 생산기술, 마케팅, 구매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내가 그 지원하시는 직무에서 강조하는 그 키워드들이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선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학생들이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가장 또 큰 오류가 소통을 잘한다, 뭐 대화를 잘한다, 배려를 잘한다, 열정을 잘한다. 이런 키워드들은 직무 역량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예를 드리면 구매 직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 협상력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품을 구매할 때 내고한다 그러죠. 네, 거래 상대방과 얼마나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소서에 만약에 구매 직무 지원자 같은 경우에 뭐 소통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리더십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실 게 아니라 그 협상력을 사례. 발휘했다. 그렇죠. 사례. 네. 네. 전문가가 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원 직무 필요 역량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그런 추상적인 말보다는 내가 실제 그렇게 했던 사례들을 그렇죠. 써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3위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예. 질문이네요. 이건 그렇죠. 뭐죠? 질문, 네. 질문은 질문에 돌겨다닐까요? 사실은 이거 네. 1위로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엄청난 것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순위에서 내려오긴 했는데요. 질문에서 뭘 물어봤는지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지원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CJ 제가 자소서 항목 지금 생각나는 게 CJ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원자가 지원한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네, 이거를 갖다 꼭 이 최소한 회사여야 하는 이유.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좀 자세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CJ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다음에도 다루겠지만 외식 회사도 있고 방송 회사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유형의 회사 군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 내가 만약에 재당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외식 회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재당도 있고 푸드빌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럼 그 외식 회사들 중에 왜 재당인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렇죠. CJ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 설탕 만드는 회사를 그렇죠. 지원한 이유. 네. 그러면 재당하고 푸드빌은 분명 또 성격이 다른 회사거든요. 그러면 두 회사의 어떤 차이점을 내가 알고서 써야 되는데 어렵죠,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CJ 편에 이제 다루겠지만 네. 그럼 사실상 CJ 재당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실제로 읽은 자소서인데요. 자취방에서 그 뭡니까 즉석밥, 네, 즉석밥을 2년 동안 넣어놓고 생활했던 그 경험을 쓴 거예요. 너무 고마운 회사다 재당이.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다는 안 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그래, 그거는 뭔가 네. 본인이 와주는 것 같은 아,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자소서를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재당이. 왜? 그 아, 즉석밥을 만들어줘서. 근데 사실 채용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이 되지 말고 그럼 계속해서 고객으로 남으렴. 드시면 되겠네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냥 먹어라. 그냥 이렇게 하고 떨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에서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함정일 밥을 해서 것 고마운데 네. 이런 점이 아쉬워서 그렇지. 이런 걸 내가 바꿔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뭐 이런 거면 되지 않을까요? 좋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요새 내가 네.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흑미밥이라든지 현미밥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나는 생산 관리자로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합격이죠. 이렇게 쓰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인이 너무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얘기해줘야죠. 예, 이거 너무 돈 먹고 주고 살아요. 돈 없으신 분들 아까 보라고 사교육을 그러는데.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기업마다 다른 자소서 항목이 왜 다른지 맞아요. 또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항목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2위 알아봐야 될 텐데요. 2위는 쓰지 마라 삼총사. 예, 이것도 좀 뭐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정말 이거 얘기하다가 제가 한 2시간도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건데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예.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별로인 경험들 쓰거든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군대 경험. 이거 지금 못 웃는 애들 있어요. 제 웃는 네, 건 지금 이제 못 웃는 애들 있어요. 저도 이게 썼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예. 김성재 아나운서님도 민망하네요. 예, 네, 예. 군대 경험 그리고 어학연수 경험 그리고 대학교 이전 경험 예. 요 삼총사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군대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모두 다 가는 게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그럼 써도 됩니다. 이게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예외적인 군대 경험이 있어요. 두 가지를 동티모르 이런데 파병.
동팀으로 좋죠. 어. 자원에서 만약 우르크 갔다 뭐 이런 데 우르크 있죠? 좋고요. 우르크인데. 예. 대표적으로 채용팀에서 선호하는 경험은 장교입니다. 장교. 군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포기하고 3학년 때부터 학군단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좀 힘들죠. 군 경험 자체가. 그래서 장교 경험 그리고 두 번째 해병대. 요 두 가지 경험은 조금 예외적으로 우리 남자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조금 흥미롭게 볼 수는 있어요. 채용팀에서 이 지원자는 그래도 헌신하는 스타일일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무슨 운전병, 뭐 무슨 정비병, 뭐 이런 뭐 통신병 못 듣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영상 제가 엊그제도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기계과 네. 학생인데 자기가 운전병, 정비병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거를 제목에다 썼더라고요. 자기소개서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래서 네 목을 조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경험 좀 쓰고. 근데 그 친구는 또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와가지고 네. 선생님 제가 정말 자동차 이 관련된 경험이 없어서 이거라도 써야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경험은 절대 여러분들 작성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인데 어학연수 경험도 이거 제가 쓰지 이거 많이 말라고 하는 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네. 어학연수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뭐 중국도 해봐요, 해봐. 예. 네. 중국 어디요? 여기저기 다 동부? 가더라고요. 예. 북경입니다. 북경 안 네. 되죠. 네, 북경 같은 안 돼요? 오래 있었죠? 네, 오래 예,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따자하오. 나 따자하오. 예. 그래서 중국 저기 가서 옷 해먹겠네요, 진짜. 네, 중간에서. 예. 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아까 전에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중동이라든지 힘들고 열악하고 이런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미주, 호주, 또 중국 이런 지역은 사실 채용팀에서도 압니다. 그냥 이렇게 놀러 갔다 온 거. 네, 그래서 군대 경험하고 좀 마찬가지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도전적인 경험이라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어학연수 경험도 여러분들이 지역도 특이해야 되나요? 특이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티베트 뭐. 티벳이 얼마 있을까요? 위구르 자치주 뭐 이런데.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고구마 줄기 같으세요. 김승재 아나운서는 하나 물면 그냥 죄송합니다. 예. 정말 예, 예.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그런 경험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이한 지역이 제가 학생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쓴 친구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 네. 친구는 정말 자기가 힘들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좋아요. 인도. 아. 인도도 뭄바이라든지 델리 안 돼. 예, 인도도 여기 바라나시라든지 예, 거기 막 모르겠- 소단이고 그러니까 소똥을 어디예요, 좀 거기? 소똥을 밟아줘야 좀 뭘 좀 했다. 아나운서신데요. 그렇죠. 네. 소똥. 네, 예, 길가에 소 소똥 걸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소거름. 그런 바라나시나 이런 좀 힘든 지역, 겐지스강 이런 지역을 갔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그런 겐지스강 경험들 나왔습니다. 예, 쓰시면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교 이전 경험은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학교 이전은 미성년자 때 조금 의무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영향 때문에 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이전에 게 대표적으로 아버님 따라서 어디 그 해외 지역 가가지고 주재원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이 뭐 종합상사에 근무를 하셨다거나 그렇죠. 뭐 어떤 외교부 또 이런 그 분야에 근무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따라서 해외에서 내가 체류를 했는데 마지막 또 결론은 이처럼 나는 글로벌 역량이 있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언제 가셨나요? 윤정 아나운서는? 어디 해외를. 해외는 여기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네. 아버님이 어렸을 때? 가셔서 네. 어, 아버님이랑 주재원 같이. 케이스.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케이스인 거죠. 네. 쓰면 안 되죠. 좋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볼 때 그래도 그 해외에 가서 네. 어떤 뭐 언어적인 부분에 장점이 있다거나 그런 그렇죠. 경우는 뭐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어적인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언어적인 거를 강조하고 싶으시면 만약에 대학교 이전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아. 그러면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거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어. 헐리우드 느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안 있지 되겠네요. 않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 경험은 반드시 자, 군대 네. 어학연수 대학교 이전 경험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것. 뭐 네. 쓰시려고 한다면 굳이 뭐 좀 특이한 경우 봤을 네. 때 이건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다면 굳이 쓰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위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1위 지원 동기 작성 방법인데 이건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지원 동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구직자분들이 다양한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 작성할 때 지원 동기만은 좀 많은 고민과 생각을 좀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한마디만 간결하게 제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즉석밥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즉석밥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손님 입장에서 작성하지 마시고요. 지원 동기를 내가
즉석밥을 만들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그 회사원 관점에서 지원 동기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예.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예. 쓸 수 있지 않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거였어요. 예, 그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 관점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해 주시기를 저도 뭐 이게 바라겠습니다. 태성 쌤이랑 쭉 하다가 네. 주워 들은 겁니다. 예, 어떤 그런 선생님 어떻게 거니까 건강하신가요? 잘 계시죠. 네. 네. 건강 여부 이제 이따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지원하는 기업과 또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지원 동기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게 원래 그 우리 조미혁 강사하고 한 30분 동안 한 20페이지 넘게를 그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벌써 지금 5페이지도 못 5페이지 넘어갔어요. 밖에 지금 안 너무 많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간이 재밌게 부족합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만큼 집중도 있게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그룹 자소서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삼성그룹 그렇다면 자소서 항목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은 취미, 특기,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글자 수 제한 없이 작성하는 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으로는 삼성그룹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700자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문항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쓰는 란인데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사건, 단 인물은 가상이어도 된다라는 기준을 두고 무려 1,500자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 문항에서는 사회 이슈가 나오는데요.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 1,000자를 쓰는 란이 나옵니다. 이 항목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문항들은 일반적이지만 어떤 글자 수 제한이 굉장히 많고 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이 자소설의 창작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저희가 그 삼성그룹 자소서 항목을 살펴봤는데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까다롭고 쉽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다른 기업들과도 차별해도 좀 확실해 보이고요. 그 강사님, 이게 삼성그룹 자소서의 포인트를 좀 종합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어렵습니다. 일단 삼성 자소서는 어렵고요. 그 특히나 성장 과정을 지금 물어보는 회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 자기소개서 대입 그 대졸 신입사원 뽑을 때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을 아예 직접적으로 지금 보여달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항목에 최초로 삼성그룹이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신입사원에게 물어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많은 구직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자소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성장 과정을 묻는 방법도 참 독특한데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순위에 넣어놨던 대로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묻는 거를 답해달라 그랬죠. 여기 자소서 항목에 보시면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항목은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과거 경험을 나열하거나 아까 전에 쓰지 말라는 그 군대 경험, 뭐 어학연수 경험 이거 자체만 1,000자를 채우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경험 자체의 비중은 700에서 한 800자 정도의 절반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한 400에서 500자 정도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까지 나아가 주셔야 아무래도 채용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삼성이 본인의 전공도 전공이지만 사회 이슈를 질문한 어떤 맞습니다. 최초의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죠? 맞아요. 언제부터 센세이션을 불러 2012년부터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네. 저도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전문가도 이걸. 어려우니까. 저도 사실은 몰라서 많은 그 고민도 해보고 삼성 다니는 그 인사 담당자에게도 물어봤는데 예. 결국에 이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삼성 차원에서 지원자가 얼마나 직업관이 건전한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좀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건전한 직업관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열심히 일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예, 열심히 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테고 그거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원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NCS도 강조드렸지만 두 번째로 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원자가 얼마나 균형 있는 판단력 7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두 분께서 2시에 뉴스 하는 걸 봤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더만요. 네, 이런 분들 이분 특히 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는 비슷한데 저는 뭐 봤는데요.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셨던 기사 중에 면책 특권, 네. 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과연 지금 이대로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논란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무조건 면책 특권을 보장해주면 안 된다. 또는 면책 특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 면책 특권이 인정을 해야 된다. 반면에 결론적으로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으로 나는 가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좀 이렇게 균형 있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원자인지를 봐야 되고요. 4번 항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만약 삼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원기찬 부사장님 그 이름을 검색하시면 돼요. 이분이 지금 삼성카드의 사장님이신데 강의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균형 있는 판단력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기찬 사장님 성함을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나와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취미 특기 존경인물 작성한 게 1번 그 항목이었는데 이건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그냥 대화하기 위함이죠. 대화하기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크게 그냥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거. 무리하게 괜히 예, 예. 뭐 전작과 지원자라고 해서 뭐 전자회로 분해하기, 조립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과장된 어떻게 취미가 전자회로 어떤 친구는 특기로 스마트폰 분해하기 했었더라고요. 욕 먹어요. 네, 그럼 제가 어제 강조드렸죠. 마지막에 무섭네요, 그런 거. 네, 신의 한 수에서 반드시 과장되지 않고 포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솔직한 거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신의 한 수 공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양한 얘기 정말 많이 드렸는데 사회 이슈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자소서 항목 느낌 자체가 뭔가 이렇게 지원자의 가치관, 성향을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에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직무가 다 다를 거예요. 반도체 쪽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국총괄, 삼성전자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시공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텐데 그 직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 자기가 회사원으로서 어떤 가치를 줄지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2번 항목입니다. 네, 삼성 그 직업 선택을 한 이유와 본인의 어떤 꿈, 이 부분 반드시 좀 초점을 두시고 미리미리 고민해 주시는 네. 구직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뭐 자소서 그 사례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네. 시간 관계에서 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민혁 씨 벌써 끝나나요? 네네네. 네. 시간이 뭐 좀 부족해서 제작진의 착오입니다, 이거. 네, 계속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더 해야 돼요. 얼마나 이 열정 좋습니다. 네, 너무 이거 좋습니다. 지금 이거 아직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자, 끝으로 삼성 자소서. 삼성이요? 삼성 자소서. 네, 신의 한 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삼성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의 한 수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테헤란로 강남역에 가시면 4번 출구에 삼성전자 사옥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점심시간에 가시면요. 삼성 직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물어보세요. 어떤 거를 좀 대비했으면 좋겠냐.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이력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선배 사원이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도전적인 성향. 물론 한 번에 오케이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는 분은 처음에는 좀 없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좀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직장인이 되시면 어떠세요 지금? 만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미안합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만족하죠. 직장인이 되시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풋풋한 구직자분들이 오셔서 정말 선배님 가고 싶어요 이러면 또 많이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노리셔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구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네. 예전에 왜 배용준 씨가 그랬대잖아요. 그 충무로에 가서 네. 그렇게 그냥 매일 아침 인사를 했대요. 아. 그러니까 쟤 뭐야 이러다가 이제 계속 인사하니까 왜 걔 안 보여? 그러다가 이제 뭐 바로 나중에 그 젊은이의 캐스팅할 양지. 때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물론 뭐 그런 다른 캐스팅 하겠지만 그래도 쉽진 않지만 그렇게 본인이 가서 좀 이렇게 들이대고 네. 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열정적인 게 모습.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실천하신 분은 네. 저희 스펙업 카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네. 그럼 제가 뭔가 개인적으로 혜택을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커피 한 잔 하든지 예. 네. 제가 공약하겠습니다. 공약. 알겠습니다. 이거 실천하 예. 이렇게 해도 안 할 거예요. 조민혁 쌤이 꼭 뭐 네.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삼성 그 테헤란로에 있는 4번 출구가셔갖고 또 네. 직원들에게 그렇죠. 여쭤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두 번째 시간으로 삼성그룹 자소서 합격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 조민혁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